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해운대 자동 두산 1차 아파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초에 조정구역 해제가 되면서 해운대 시장에 아주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예,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그 두 가지 영향이 어느 정도 겹쳐 있는 이 상황, 이때의 해운대 자동 아파트 시장은 어떠한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이고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두산 1차 15층입니다. 전용 18.1평, 대지권은 8.1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소유자는 김 누구누구, 채무자는 주식회사 누구누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소유자가 이 채무자인 법인의 뭐 대표자나 아주 뭐 깊은 이해관계자인 경우, 회사 관계자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 물건의 이 김 누구누구의 물건을 물상 보증으로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뭐뭐 저축은행입니다. 감정가 2억 2,600인데 현재 1차입니다. 중요한 건 1차. 자, 예전 같으면 작년 11월 이후 같으면 1차에 나와서 이 100% 가격 부근에서 낙찰을 받아버립니다. 시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선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버립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변수에 의해서 한 달 정도 시장이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입찰장에서 반응을 보일까? 자, 입찰 10일 전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자동의 지도입니다. 자, 이 두산 1차 아파트는 이 자동 신도시의 가장 외곽에 대천공원 대천공원이 있습니다. 대천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지하철에서부터는 한 15분, 20분 거리가 되지만 공원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또 도시고속도로는 근처에 있는 그런 위치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뭐 이 정도 거리라면 뭐 충분히 잘 갖춰진 주거시장 안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접수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의 접수가 있었는가, 신청이 있었는가, 그 흔적을 보고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있네요. 자, 일단 임차인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가 하나 있다라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감정평가, 현황조사, 뭐 가압류, 뭐 교부청구서,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자, 점유관계조사서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있습니다. 장 누구누구라고 돼 있고 보증금 1억 6천에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까지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전입일자 2017년 4월 25일입니다. 자, 등기 현황도 봐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이 물건을 사고, 그리고 2017년 5월 4일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뭐 저축은행으로부터 저당, 가장 빠른, 가장 선순위인 근저당.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등기를 기준으로, 무슨 기준? 날짜죠. 2017년 5월 4일 기준으로 이 날짜보다 후순위에 있는 다른 가압류, 임의경매 등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자, 여기 주택 임차권 등기도 있죠.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이 보증금 배당에 영향은 없습니다. 똑같이 배당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4월 25일입니다. 2017년 4월 25일, 2017년 5월 4일, 4월 25일은 더 날짜가 빠릅니다. 따라서 인수가 된다. 대항력이 있다. 확정일자도 빠릅니다. 2017년 4월 4일. 그러면 2017년 4월 25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이 된다.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즉 1순위 배당은 이 사람이 받습니다. 1억 6천.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이 말소 기준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이 되지만 돈을 나눠주는 배당의 순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인수한다는 거죠. 기준은 이거니까. 자,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자, 이제 낙찰받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을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등기사항 보셨지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인수할 사항은 없다.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권리관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 임차인 있죠? 임차인 있습니다. 임차인 장 누구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 대항력이 있다. 그러나 배당 가능한 배당 일자가 더 빠른, 그래서 금전적인 인수사항, 금전적으로 인수하고 손해를 봐야 될 낙찰자 입장에서 계산에 넣어야 될 그런 보증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깔끔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이 표기가 오류됐습니다. 명도 계획. 자,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 세대죠.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러나 배당 요구를 해서 나가겠다라고 신고한 잔금 납부 후 약 1개월 뒤 배당 기일이 있습니다. 그때 명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 300 뭐 이런 비용이 들겠지만, 자,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고 명도 확인서 교부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때 동시 이행으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두산 1차 동평형대 매물을 보면 2층 2억 3,900 그리고 16층 등 비슷한 층수의 물건들은 2억 6천 정도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좀 낮은 저층은 2억 5,300 거의 2억 6천을 넘어서는 2억 6천 정도 금액에 호가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보면 2020년도에 같은 평형대 2억 6천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최근입니다. 6월달. 자, 6월 달에 계약일이 17일이었습니다. 이때 2억 6천. 이게 마지막 거래입니다. 자, 그 뒤로는 일단 없고요. 시장은 완전히 굳어 있는 상황. 이때는 너무 가격이 폭등하니까 거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기록이 현재의 매도자들의 기준이 됩니다.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렇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기 힘들 것이고 가격 하락을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거래 사례를 보면 2019년이죠. 보시다시피 큰 변화 없이 2억 1천, 2억 3천, 2억 3,800, 2억 2천 이렇게 있다가 한두 개씩, 두 개, 세 개씩 거래가 되다가 11월쯤 와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때 순간 가격이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억 중반 정도에 형성되는 가격들이 있었다.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작년 6월 정도에 됐기 때문에 2억 2,600입니다. 그러나 현재 호가는 2억 중반대다. 중반 6천 정도를 호가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비싸고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면 깎아서 이 정도 가격에는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매수자가 합의하에 가격이 내려갔음을 인정하는 그런 거래가 발생한다면 한 2억 4천 정도. 그래서 이 정도 1,500 정도 범위 안에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봅니다. 낙찰 사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좌동에 있는 낙찰 사례 보시면 105%, 2월 20일까지만 봐도 105%, 100%, 이거는 83%입니다. 이건
전용이 40.3평인 좀 대형 평수라서 조금 낮고 103%, 104%, 106%.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2월 20일까지만 해도 100%가 넘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 성경과 SK뷰 2월 20일과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25.7과 18평, 남양, 남서양 모두 1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1차에. 자, 1차에 낙찰될 때 경쟁률은 3대1, 3대1.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경매를 어느 정도 아는 자기의 욕심과 다른 사람의 입찰 경쟁자의 머릿속 분석. 자, 이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생각이 갈등을 일으켜서 이성적인 생각이 훨씬 앞서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감정가 1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이때 낙찰가가 이렇게 형성됐다. 모두 감정가를 뛰어넘었다. 자, 이때 낙찰가율은 97%, 98%. 자, 이거 가중평균 구하면 한 98% 정도 되죠. 이거 하한가 2억 4천을 적용하면 2억 3천 28만 원. 지금 감정이 2억 2,600이죠. 즉, 감정은 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한가를 적용해도 감정은 넘을 것이다. 상한가 적용하면 좀 더 높겠죠. 그러면 2억 4,499만 원. 거의 한 1,800 정도 더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예상 비용표입니다. 만약에 중간 가격 2억 4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자,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고. 그럼 2억 4,200 정도에 정리가 된다. 자, 해운대 좌동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